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면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말들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남자의 무의식적인 호감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특정한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 말의 표면적인 의미만 보면 단순한 배려나 관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당신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심리라는 것은 참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직접 고백하면 거절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자신의 마음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이런 말들은 남자 본인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말을 했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무의식에서 나오는 진짜 마음의 표현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을 알고 나면 당신 주변의 남자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애 감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에도 밥은 먹었을까, 누구랑 먹고 있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는 어떠했을까,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거나 연락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늘 뭐 했어가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당신의 일상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은 것이죠. 당신이 즐거웠다면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힘들었다면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의 본능적인 경계심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여성 주변에 다른 경쟁자가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라고 대답하면 내심 안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민수 오빠랑 밥 먹었어라고 하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민수 오빠가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수 오빠가 누구야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목소리가 살짝 긴장되거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여성에게는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자가 이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매일같이 물어본다면 확실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물어본다면 당신에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후에 당신의 대답에 얼마나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에 다시 언급한다면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카페 갔다고 했잖아. 거기 커피 맛있었어라고 물어본다면요. 이것은 당신의 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질문을 너무 집요하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남자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적절한 빈도로 조절하려고 합니다. 너무 자주 물어보면 스토커 같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결국 물어보게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좀 귀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의 변형도 있습니다. 주말에 뭐 해라는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신의 일정을 파악한 후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만남을 제안합니다. 반대로 바쁘다고 하면 그럼 다음 주말은 어때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당신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남자가 상당한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 입장에서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들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는 여성에게 남자친구 있어라고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남자가 이 질문을 할 때 속으로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 땀이 나기도 합니다. 만약 있어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반대로 없어라는 대답을 들으면 내심 환호성을 지릅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 그래 하고 담담한 척 하지만요. 속으로는 기회가 있다며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진짜 의미는 당신에게 접근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접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가 없다는 대답을 들으면 본격적으로 어프로치를 시작합니다. 연락 빈도를 늘리고 만남을 더 자주 제안하게 됩니다. 칭찬도 많아지고 배려하는 행동도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 남자의 태도를 잘 관찰해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좋아하는 남자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이 질문을 합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거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은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야, 너 남친 있어 없어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숨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가볍게 여자를 만나려는 사람은 이 질문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치 날씨 물어보듯이 별일 아닌 것처럼 질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정한 관심이라기보다 단순한 확인 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방의 태도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볼수록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이후에 남자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을 때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면요. 연락이 부쩍 잦아지고 만남을 더 자주 제안한다면 확실한 호감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분수령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 앞으로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둘이서 놀지 않을래라는 제안입니다.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데이트하자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자라는 가벼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데이트라는 단어를 쓰면 상대방이 경계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느끼고 거절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놀자라는 편안한 표현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당연히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의 핵심 목적은 당신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만의 시간에서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둘이서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면 다른 친구도 부를까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갖은 핑계를 대서라도 둘만의 만남을 고수하려 합니다. 그냥 둘이서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혹은 그 친구 바쁘지 않을까라며 슬쩍 다른 사람의 참여를 막습니다. 때로는 사실 거기가 좀 조용한 데라서 둘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도 합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단둘이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분명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로서 놀고 싶은 거라면 다른 사람이 더 오는 것을 반기겠죠.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둘만의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둘만의 시간에서 남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물어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슬쩍 꺼냅니다. 혹은 자신의 진지한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성사되면 남자는 장소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당신이 좋아할 만한 카페나 식당을 미리 알아봅니다. 분위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합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괜찮은 데이트 장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은 당신과의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남자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이 질문입니다. 요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물으면 너무 노골적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혹은 요즘 관심 가는 사람이라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경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있긴 한데 비밀이야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혹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기뻐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설레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군데 말해봐라고 살짝 떠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요즘은 관심 가는 사람 없어라고 하면 다른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 바로 어떤 스타일 좋아해라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확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이상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이상형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키 크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남자는 자신이 그 조건에 맞는지 즉시 계산합니다. 맞다면 나 키 큰 편인데라며 은근히 어필합니다. 맞지 않더라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연애에서 매우 유용한 질문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활용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요. 이상형도 알아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 질문을 하고 난 후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의 대답에 따라 표정이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당신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살짝 실망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혹은 누군데라며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 모두 당신을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5번째로 남자가 사용하는 전략적인 말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데 있어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트로 이어지기 위한 포석인 것이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말하면 거기 나도 가보고 싶었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같이 갈까라고 데이트를 제안합니다. 이 순서를 밟으면 거절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먼저 가고 싶다고 한 곳이니까요. 당신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제안이기 때문에 수락하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연애 심리학에서도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파악한 후 그것을 충족시키는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이 방법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용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요즘 새로 생긴 카페가 궁금해라고 하면 남자는 바로 반응합니다. 아, 어디야 같이 가자라며 즉석에서 약속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둘만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관심이 없다면 딱히 없는 데라고 짧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남자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물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질문은 남자에게 있어서 데이트 신청의 전 단계인 셈입니다. 매우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좋아하니까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과 함께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즐기는지 알고 싶은 것이죠. 이 정보를 모아서 앞으로의 데이트 계획에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바다 좋아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는 다음에 주말에 바다 갈래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혹은 맛집 탐방 좋아해라고 했다면 새로 생긴 맛집 찾았어라며 데이트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취향에 맞춘 제안을 하면 성공률이 올라가니까요.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을 위해 이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6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말은 칭찬의 형태입니다.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워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은 거의 고백에 가까운 수준의 말입니다. 귀엽다는 말 자체가 호감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냥 귀여워라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라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행동에 대한 칭찬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귀엽다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런 덜렁대는 모습이 되게 귀엽다라고 말이죠. 혹은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하는 모습이 귀여워라고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남자가 당신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칭찬에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칭찬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호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접적 호감 표현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경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의 형태로 호감을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칭찬한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감정을 받으면 그 감정을 되돌려주고 싶어지는 것이죠. 남자들은 이런 심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찬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예쁘다 귀엽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지목합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특정 행동을 콕 집어서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을 정말 잘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이 가지 않으면 그런 디테일을 포착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이런 칭찬을 한 남자는 계속해서 비슷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왜냐하면 칭찬했을 때 당신이 보여주는 반응이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수줍어하거나 웃으면 남자는 더 신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런 칭찬을 하게 되는 긍정적 순환이 생깁니다. 7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라는 질문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컨디션과 상태를 신경 쓰고 있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남자는 자신의 세심한 면을 어필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피곤하지 않아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함으로써 남자는 은연중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도 이 질문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래서 이 질문은 연애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말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데이트 중이거나 오랜 시간 같이 있을 때 말이죠. 걷다가 갑자기 다리 안 아파 괜찮아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피곤하면 말에 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면 여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휴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라며 카페에 들어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둘만의 아늑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마다 의도가 다를 수 있으니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당신의 상태를 걱정하는 그 마음 자체가 호감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피곤하지 않아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피곤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바로 걱정합니다.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 괜찮아라며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런 배려가 반복되면 당신도 점점 그 남자에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8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클래식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남자의 본능적인 보호 욕구에서 나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을 지키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여성도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이런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자신의 듬직한 면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줄게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 남자는 여러 가지를 어필하려 합니다. 우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신뢰감을 주어서 당신이 마음을 열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힘들 때 나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특히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 자주 나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있잖아 걱정 말라고 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털어놓으면 내가 도와줄게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는 내 뒤에 있어라며 앞장서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과 말은 남자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다만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남자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바로 내가 지켜줄게라고 한다면 조심하세요. 진정한 보호 의지는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 말을 하는 남자라면요. 그 남자는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남자의 평소 행동을 함께 살펴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살펴보세요. 위험한 상황에서 정말 당신을 보호하려 하는지 관찰해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진심인 것입니다. 9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남자는 여성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여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반사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다 보기 좋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이 말의 속뜻은 사실 귀엽다, 좋아한다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감정이 이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더 깊은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행복한 표정을 더 보고 싶다는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는 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것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과 자주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맛있게 먹는다라는 칭찬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남자는 당신과의 식사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매력을 발견한다는 것은 진심의 증거입니다. 10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말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당히 솔직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다는 것은 당신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뜻이니까요. 남자가 이 말을 할 때는 당신의 반응을 매우 주의 깊게 살핍니다.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도라고 대답하면 남자는 크게 안도하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은 당신도 같은 감정이라는 확인을 받은 것이니까요. 반대로 당신이 그래 고마워라고만 하면 좀 더 신중해집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당신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이렇게 재밌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할 때만 느끼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에게 특별하다는 고백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 남자가 용기를 내서 한 말일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을 한 후에 남자의 태도 변화를 관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는지 혹은 당신의 반응에 따라 조심스러워지는지요. 이런 변화를 통해 그 남자의 진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함께 있으면 즐겁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교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11번째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다 벌써 이 시간이야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기 때문이죠. 즐거운 시간은 항상 빠르게 흘러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함께 보낸 시간이 끝나갈 때 아쉬운 마음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쉽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말에는 몇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과의 시간이 즐거웠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헤어지기 싫다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는 욕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시간 금방 갔다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한 후에 남자는 보통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쉽다 다음에 또 보자라거나 다음에는 더 오래 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만남을 약속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도 시간 금방 간 것 같아라고 하면요. 남자는 당신도 즐거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것은 서로의 감정이 맞닿아 있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이죠. 이 순간은 남자에게 있어서 매우 행복한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해, 사랑해라고 하는 것에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표현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이 더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당신 주변에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남자가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에 해당된다면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두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 남자는 거의 확실히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반응에 따라 남자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남자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남자는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만약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반갑게 대답해 주세요. 너는 오늘 뭐 했어라고 되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친구 있어라고 물으면 살짝 웃으며 없어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남자는 크게 용기를 얻어서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입니다. 둘이서 놀자라고 하면 좋아 어디 갈까라고 흔쾌히 수락하세요. 이런 반응들이 남자에게 당신도 관심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연애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신호를 보내서는 관계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큼 반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관심이 없는 남자에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애매한 반응은 남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없다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거리를 두세요. 그래야 서로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남자의 심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이런 말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 관계 자체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을 떠봅니다. 작은 신호를 보내서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죠. 당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물러납니다. 이것은 남자 나름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중한 접근 방식은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좋아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해서 지나치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려면 서로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의 간접적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당신도 신호를 보내보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각각의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했어라는 질문은 주로 연락할 때 나옵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용건이 없는데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 자체가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오늘 뭐 했어라면 더욱 확실한 것이죠. 이 질문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니까요. 남자는 이 대화를 통해 당신과의 접점을 찾으려 합니다. 공통 관심사나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운동했어라고 하면 어떤 운동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다 나도 요즘 운동 시작하려고 하는데라며 접점을 만듭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친해진 후에 이 질문을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남자친구 있어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른 시점에 물어보면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연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슬쩍 물어봅니다. 주변 친구 연애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요즘 어때라며 물어보는 식이죠. 혹은 주말 계획을 물어보다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나라고 살짝 떠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둘이서 놀지 않을래라는 제안도 상황을 가립니다. 보통 함께 있을 때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거기 같이 갈래라고 합니다. 재밌는 영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볼래라고 합니다. 좋은 카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가볼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놀자라고 하면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남자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 나름 머리를 씁니다. 일부러 맛집 이야기나 핫플레이스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데이트 제안으로 이어지기 위한 밑작업인 셈이죠. 가고 싶은 데 있어라는 질문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곳으로 가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가 당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제 남자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말과 함께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눈맞춤입니다. 좋아하는 여성과 이야기할 때 남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평소보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호감을 가진 상대를 볼 때 나타납니다. 동공이 확장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당신의 눈을 자주 마주치려 합니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너무 부끄러우면 오히려 눈을 피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잠깐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곳을 보면 다시 슬쩍 바라봅니다. 이런 눈싸움 같은 행동도 호감의 확실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몸의 방향입니다. 남자가 대화할 때 몸의 방향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호감입니다. 발끝부터 어깨까지
당신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발끝의 방향이 관심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되니까요.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 유독 당신 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다면요. 그것은 당신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물리적 거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대화할 때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걸을 때도 나란히 바짝 붙어서 걷습니다. 이것은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접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어깨를 살짝 치거나 머리 위에 뭐가 있는 척 떼어주기도 합니다. 보행 중에 옆으로 스치는 것도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접촉들이 쌓이면서 친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억력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한 말을 남자는 놀랍도록 잘 기억합니다. 당신이 지나가듯 한 말도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딸기 좋아한다고 했으면 다음에 딸기를 사옵니다. 당신이 추운 거 싫어한다고 했으면 겨울에 핫팩을 준비합니다. 이런 세심한 행동은 당신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머릿속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다섯 번째로 외모 가꾸기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을 만나기 전에 남자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씁니다. 옷을 여러 번 갈아입기도 하고 향수를 뿌리기도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새 옷을 사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에 무관심했던 남자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만나는 날에 유독 두드러진다면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남자의 말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신호만으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겹치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오늘 뭐 했어라고 매일 물어보면서 눈맞춤을 자주 한다면요. 그리고 둘이서 놀자고 제안하면서 가까이 다가온다면요.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하게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두 번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좋아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확실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진심인 것이죠. 또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여성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에게 친절한 남자는 특별한 호감이라기보다 성격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은 확실한 호감입니다. 남자의 연애 심리에서 독점욕이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이 독점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는 것도 독점욕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둘이서 놀자는 제안도 독점욕의 연장선입니다. 당신과의 시간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이 제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독점욕과 건강하지 않은 독점욕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한 독점욕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건강하지 않은 독점욕은 지나친 집착과 통제로 나타납니다. 만약 남자가 당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요.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한다면요.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독점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애에서 적절한 거리감과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이제 연령대별로 남자의 호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자는 호감 표현이 서투른 편입니다.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괴롭히거나 장난을 많이 치기도 합니다. 관심을 끌고 싶지만 표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해와 같은 놀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서투른 표현인 것이죠. 20대 중후반의 남자는 좀 더 성숙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앞서 말한 질문들을 적절히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이 시기의 남자는 연애 경험도 좀 쌓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있기에 간접적인 방법을 선호합니다. 30대 이상의 남자는 더욱 직접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돌려 말하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30대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격에 따라 여전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남자도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은 좋아하면 자꾸 말을 걸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 빈도가 높아지고 대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연령대의 남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연애 경험이 적은 남자와 많은 남자의 차이도 있습니다. 경험이 적은 남자는 호감 표현이 어색하고 서투릅니다. 말할 때 더듬거나 목소리가 떨리기도 합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오히려 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뜻이니까요. 반면 경험이 많은 남자는 여유 있고 자연스럽게 접근합니다. 칭찬도 능숙하게 하고 대화의 흐름도 잘 이끌어갑니다. 이런 남자의 진심을 파악하려면 행동의 일관성을 봐야 합니다. 말이 아무리 달콤해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진심인 남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말들을 모든 남자가 순수한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여심을 얻으려는 기술로 사용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자체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세요. 그 남자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직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하는 말은 총 11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뭐 했어는 당신의 일상에 대한 관심과 경계심의 표현입니다. 남자친구 있어는 접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있는 질문입니다. 둘이서 놀지 않을래는 당신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는 경쟁자 확인과 이상형 파악을 위한 질문입니다. 가고 싶은 데 있어는 데이트로 이어지기 위한 전략적 질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귀여워는 거의 고백에 가까운 칭찬입니다. 피곤하지 않아는 배려와 친밀감을 쌓기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켜줄게는 보호 본능과 신뢰감 어필의 표현입니다. 맛있게 먹는다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어는 당신과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고백입니다. 시간 금방 갔다는 아쉬움과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더 진실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주변 남자의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요.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연애라는 것은 결국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상대방의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당신도 한 발 더 다가가 보세요. 그 한 발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꺼립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것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자의 무의식적인 호감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의 행동을 체크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11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3개 이상이면 그 남자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합니다. 5개 이상이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르니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남자가 당신 주변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배려와 관심이 사실은 사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곁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연애에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서로 좋아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호를 포착했다면 당신이 먼저 타이밍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반응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소 한 번이 그 남자에게 엄청난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용기의 문제이니까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매일 보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오늘 뭐 해라고 물어보는 남자가 있다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자고 하면서 가고 싶은 데 있어라고 물어본다면요. 퇴근이나 학교 후에 피곤하지 않아라고 연락을 해온다면요.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 나타난다면 그 남자는 확실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라는 환경은 매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접근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절당했을 때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죠.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자의 호감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여성 동료나 친구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유독 당신에게만 이런 말을 한다면 확실한 호감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성격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의 호감 표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직접 만나는 것 못지않게 온라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의 호감 표현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앞서 말한 말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해라고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피곤하지 않아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반응하면서 여기 가고 싶다며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호감 신호도 오프라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다만 온라인에서는 목소리 톤이나 표정을 볼 수 없으니 해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빈도와 내용 그리고 답장 속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빠르게 답장한다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길게 반응한다면 호감의 신호입니다.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하거나 귀여운 표현을 자주 쓴다면요. 그것도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짧은 답장만 하거나 익십이 잦다면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으니 한두 번으로 판단하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이제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보이는 특별한 행동 패턴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목소리가 변합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 본능입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반대로 긴장해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남자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평소와 다른 목소리 변화가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여성의 말에 더 크게 웃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그다지 웃기지 않아도 과하게 웃어줍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즐겁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여성 앞에서 남자는 자신의 외모를 자주 확인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슬쩍 확인하거나 머리카락을 정리합니다. 넥타이를 고쳐 매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당신 앞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당신과 대화할 때 상체를 당신 쪽으로 기울이는 것도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흥미가 없는 대화에서는 뒤로 기대거나 팔짱을 끼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여성과의 대화에서는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합니다. 이런 바디랭귀지는 언어보다 더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말로는 거짓을 할 수 있지만 몸은 정직하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심리학적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러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을 마시면 남자도 무의식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당신이 머리카락을 만지면 남자도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다리를 꼬면 남자도 다리를 꼬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과 동조하고 싶은 무의식적 욕구에서 나옵니다. 같은 행동을 하면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죠. 남자가 당신의 행동을 자주 따라한다면 호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으로 남자의 질투 반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여성이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면 남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거나 갑자기 말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 남자 누군데라며 관심 없는 척 물어보기도 합니다. 혹은 대화 주제를 슬쩍 바꾸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질투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여성의 입에서 다른 남자 이름이 나오면 불편한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이 질투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감정이 들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타들어갑니다. 이 질투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남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부러 다른 남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요. 남자의 표정이나 태도가 변한다면 당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러 질투를 유발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관계를 해칠 수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남자의 호감 표현에서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신호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살짝 관심이 있는 정도에서 시작하니까요.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신호도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는 정도였다면요. 감정이 깊어지면 매일 물어보고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제안합니다. 칭찬의 빈도도 늘어나고 배려하는 행동도 더 세심해집니다. 이런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면 그 남자의 감정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한다면 감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점점 시들해진다면 감정이 줄어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애에서는 이런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보내는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당신도 호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밀당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밀당이란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둘이서 놀자는 제안에 바로 좋아라고 하기보다는요. 언제가 좋을까 스케줄 한번 볼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남자는 당신이 관심은 있지만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런 적절한 긴장감이 남자의 도전 정신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밀당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대방이 포기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은 보여주되 약간의 여유를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반응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뭐 했어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별일 없었어라고 짧게 답하기보다는요. 오늘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라고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하면 남자가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어떤 카페 나도 가보고 싶다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확장됩니다. 남자친구 있어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약간의 여운을 남기세요. 없어 왜라고 물어보면 남자는 그 외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혹은 없는데 소개시켜줄 거야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런 반응은 대화를 더 재밌게 만들고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그런 모습이 귀여워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마워라고 수줍게 미소 짓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뭐가 귀여워라며 살짝 쑥스러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반응은 남자에게 당신에 대한 더 큰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수줍어하는 모습 자체가 남자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내가 지켜줄게라는 말에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마워 든든하다라고 진심으로 대답해주세요. 이 반응은 남자에게 큰 자신감을 줍니다. 자신이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니까요. 같이 있으면 재밌어라는 말에는 나도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남자에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을 줍니다. 당신도 같은 감정이라는 확인을 받았으니까요. 시간 금방 갔다라는 말에는 나도 아쉬워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다음에 또 보자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의 순환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깊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자의 호감 신호를 받았을 때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해 보세요. 상대방의 신호만 분석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다는 경우요.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남자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나요? 그 남자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나요? 그 남자와 함께할 때 편안하고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호감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아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도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 발 내딛어 보세요. 연애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만나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남자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하는 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들의 의미를 아셨으니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가 직접적으로 좋아해라고 말하는 것에는 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남자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신호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그 과정에서 설레임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용기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용기를 내어 한 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연애가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